오늘 참한 능이를 발견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이렇게 완전 보호색을 띠고 있어 가지고 낙엽인지 능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보면 능입니다. 원래 첫 능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많이 좀 따도록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능이와 산삼은 어떤 곳에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삼과 능이는 상당히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능이를 설명하면서 산삼에 대한 부분을 좀 부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능이를 향버섯이라고 하는데 이 정의에 대해서 이름에 대한 정의를 맨 마지막에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고 능이라는 말에 대한 유래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명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코드 아스파라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영어 발음이 조금 시원찮아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이에 대해서 상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에 대한 지도를 좀 그려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 방향이 북쪽 방향이 남쪽, 동쪽, 서쪽인데 이 능선이 주능선입니다. 주능선 해발 800m 주능선, 그 다음에 여기 주능선에서 이런 능선은 부능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능이는 언제 나느냐, 능이의 시기입니다. 추석 일주일 전쯤을 보고 있습니다. 대략 음력으로는 백로에서 상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백로에서 상간까지가 9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 근데 능이는 시즌이 추석 후 1개월 이내가 피크입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여러분들이 탐방을 한번 하시고 이 영상을 참조를 해서 미리 사전 정찰 탐방을 한번 해 두시면 능이가 날 때 다른 사람보다 일찍 채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입니다. 방향 중에 요즘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산길샘입니다. 산길샘은 굉장히 좋은 웹입니다. 과거에 초행길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작동 방법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잘 잊어버리고 도중에 꺼야 되는데 끄지도 안하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사용을 한번 해보고 그 이후에는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초심자들을 위해서는 산길샘이 좋습니다. 하지만 산길샘만 믿으면 절대 안됩니다. 왜 그러냐, 도중에 배터리가 떨어진다든지 오작동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 여러분들이 터치를 해서 오작동을 하게 되면 산길샘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다 알려주면 제 보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에 갈 때는 어떤 장비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가기 전에 지도를 봅니다. 보고 그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산행을 합니다. 그래서 갔던 길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게 저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고 저 자신이 GPS입니다. 나중에 그 간단한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능이는 동북 방향과 서북 방향에 있을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동북 방향이 어떤 것이고 서북 방향이 어떤 것인지 보면 동서남북을 구분하면, 자,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능이는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능이는 햇빛을 싫어합니다. 버섯 종류들은 다 햇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동쪽 방면의 북쪽, 그러니까 동북 방향이라면 이 능선으로 봤을 때는 능이가 부능선이죠. 주능선. 그러면 동북 방향이라면 이쪽이 능이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이. 이게 동북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능선이, 요런 능선이, 주능선이 있고, 주능선 따질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방향이 이쪽 방면이 북쪽 방면이기 때문에, 북쪽 면이기 때문에 비탈도 북쪽 면으로 비탈이 되어 있겠죠. 거기에 능이가 잘 자란다고요. 해가 이렇게 떠가 가면은 여기에 중간쯤 지나면은 산에 받쳐가지고 자기들이 햇빛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에서 보면 능이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쪽에 있겠습니까? 이쪽은 햇빛이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동남쪽은 능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동북 방면 이 비탈, 여기에 있겠죠. 능이가, 이 부분이 능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동쪽이고 북쪽 바라보니까 이쪽에 있겠죠. 그럼 이쪽에 봅시다. 서북 방향, 이게 주능선, 부능선인데, 부능선을 타고 올라온다면 요 능선에서 요 부분이 있겠죠. 요 부분. 왜 능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능자는 언덕 능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있는 언덕이죠. 언덕에 있는 버섯이라고 해서 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덕에 있는 요 부분의 뒤쪽, 서북이죠. 뒤쪽. 앞쪽은 남서죠. 남서. 그 남서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또 뭡니까? 여기는 또 북서죠. 북서. 북서니까 요 있고, 요 능선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능선에 여기 있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 파란 부분이 소나무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참나무, 잡목입니다. 잡목. 그러면 이 능선에서 봤을 때 요 부분이 능이가 있겠죠. 요 부분이.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요까지가 제일 능이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도 요 능선에서 요 부분. 여기에도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도 요 부분. 그 다음에 있다면 여기. 요 정도쯤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제외합시다. 대체적으로 동북 방향이나 서북 방향의 비탈면이 북쪽으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산 높이를 한번 볼게요. 이 산 높이가 800이라면 7, 8분 응시면 한 640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요 능선의 7, 8부, 이 능선의 7, 8부, 이 능선의 7, 8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경사가 심한 곳, 이런 곳이죠. 이런 곳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요. 산에 갔을 때 산길샘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은 웹은 맞습니다. 맞는데 오작동이라든지 배터리 부족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은 산에
갔을 때 휴대폰이 제일 잘 터지는 통신사가 SK입니다. 제가 SK인데 광고를 받았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KT나 LG는 일부 산에만 약간 터지지 깊은 산에 들어가면 거의 먹통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2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업무적으로 쓰는 거는 KT를 쓰고 산에 갔을 때만 꼭 쓰는 휴대폰이 SK입니다. 강추합니다. SK가 산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도울 수 있는 통신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장을 넘어가기 전에 산삼 얘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은 시기가 봄에 올라오는 고패삼을 채취할 때가 4월 말쯤에 고패삼이 올라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4월 말경에서 6월까지 한 7월까지가 채취하기가 가장 눈에 잘 띕니다. 근데 8월이 들어가면 수풀이 우거져서 산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삼은 10월 달에 들어가면 낙엽이 떨어지고 낙엽 자체가 황절삼으로 바뀝니다. 그때가 채취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약성도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4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산삼의 방향은 어떤 곳에 자라느냐 하면 동북방향과 서북방향이 있는데 동북방향이 서북방향에 비해서 한 8대2가 동북방향에 산삼이 더 많이 자생을 합니다. 산삼은 그러면 동북방향이라면 산삼은 여기에서 어디에서 자생을 하느냐, 여기 요 비탈로 이 능선이라면 이 능선의 요 비탈 북쪽이죠. 북쪽 방면에 요 부분, 요런 부분이 산삼이 있을 확률이 높고 또 요런 부분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서 보면 또 요런 부분, 여기 Y자 형태로 되는 여기 톡 튀어나오는 요 부분이 산삼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쪽보다는, 여기에서 이쪽보다는 이쪽이 산삼이 있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산삼은 물론 이쪽에는 능이도 있을 수도 있고 산삼도 있는데 능이가 있는 곳에 산삼은 잘 없죠. 능이는 이쪽이 더 많겠죠. 이쪽이. 그래서 산삼은 또 어떤 곳에 있느냐, 주변이 산양삼 밭이라든지 장내삼, 인삼밭으로부터 약 한 2km 범위 내에 산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산삼은 물론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삼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산의 높이는, 산삼은 높이는 7, 8부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밭 주변에도 있을 수 있고, 만일에 산에 있다면 7, 8부 능선쯤 요런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삼은 높이의 구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정상 부분에는 삼이 없습니다. 없고 남양 부분보다는 남서, 그 다음에 동남보다는 동북 방향에 산삼이 제일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그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능이는 햇볕을 덜 받는 곳, 그러니까 비탈이니까 동북 방향이니까 아침에 살짝 받을 수도 있고 받았고 오후에는 받지 않는 곳에 능이가 많이 자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햇볕은 약 2 정도, 나머지가 8은 거기가 음지 쪽이 좋습니다. 산삼은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이 좋죠. 아침 햇살을 받는 게 동북 방향이겠죠. 근데 능이는 아침 햇살뿐만 아니고 오후 햇살도 서쪽, 그러니까 북서쪽에도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북서쪽 이쪽에 7, 8분 능선쯤에도 있기 때문에 산삼하고 능이하고는 분포 지역이 조금 거기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산삼도 북서 방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런 부분이. 그 다음에 바람입니다. 바람은 산삼이나 능이나 공통점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곳, 시원한 바람이 산에서 바라보면 앞에 막힌 곳이 없고 탁 트인 곳이 아무래도 좋겠죠. 탁 트였으니까 이렇게 쫙 올라오면서 바람이, 여기에도 바람이 올라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바람이 쫙 올라오죠. 올라오긴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의 형태입니다. 수목은 굵은 참나무, 대략 약 20에서 한 30cm 이상 되는 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곳에서 능이는 많이 자생합니다. 능이는 참나무를 좋아하지만 산삼은 소나무도 좋아합니다. 소나무 밑에도 산삼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능이는 소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없습니다. 산삼은 소나무가 많이 있어도 자랍니다. 그래서 이쪽에 산삼이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 지역, 이런 데는 능이가 없겠죠. 산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이는 소나무와 참나무가 대략 8:2 정도에 있는 곳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활엽수 또는 침엽수 8:2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수목들이 진달래라든지 진달래나무라든지 물풀의 나무라든지 개온나무, 고로쇠나무 등 이런 나무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엽이 적당한 곳, 낙엽이 많으면 능이는 없습니다. 많으면 보통 보면 민자주 방망이 버섯, 가지버섯, 이게 많아요. 낙엽이 푹푹 파이는 곳에는 가지버섯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경험상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삼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침엽수림에도 잘 자란다. 그 다음에 물론 낙엽도 적당한 곳을 선호합니다. 산삼도. 그 다음에 9번 물 빠짐이 좋은 흙. 산삼이나 능이나 똑같습니다. 바위가 풍화작용에 의해 생긴 마사토와 돌 등이 흙과 함께 섞여 있는 곳,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으면 단단해지겠죠. 이런 곳에 능이가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변에 바위가 가끔 있는 곳, 멀리서 바라보면 바위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런 부분이 바위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산 자체가 조금 바위산하고 바위가 조금씩 있어요. 지도상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바위죠. 이런 부분이 더 확대해서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위하고 나무들이 같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가끔 있는 곳, 그리고 돌과 흙이 섞여 토질이 단단한 곳, 이런 곳을 능이는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능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가보면 능이를 발견하기 전에 다른 버섯들이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대체적으로 눈에 먼저 들어오는 버섯이 사리버섯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뽕나무 버섯이 들어오고, 물론 주변에 다른 버섯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독버섯도 있을 수 있고, 버섯이 있으면 그때부터 주의 깊게 천천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삼, 송이, 능이, 뱀장어 등은 난 곳에 또 나올 확률이 높다. 한 곳에 물이 지어서 있습니다. 산삼도 그렇고 송이도 그렇고 능이도 그렇고 뱀장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한번 채취하고 나면 3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채취하고 내년에 가면 또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채취를 할 때 밑에 뿌리를 조금 두고 채취를 하게 되면 다음 해에 가면
또 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통째로 뽑아가 오버리면 그 다음 해에 가면 없을 확률이 있죠. 그래서 뭐 3년마다 난다 이런 말은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만 발견하면 주변 좌우 상하 이 30m를 천천히 탐색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일에 한 곳에 여기에 능이가 발견되었다라면 같은 능선 높이에서 능선 높이에서 주변을 쭉 찾아봐야 돼요. 보고 한 송이 채취했다 해서 바로 위로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 주변을 상하 좌우 그 능이가 발견되었던 곳에서부터 주변 20-30m는 꼭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송이가 발견이 되면 천천히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많이 나오죠. 그쪽 한 곳에서 많은 능이와 송이를 채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마누라 자식들에게 또 알려주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그렇다. 우리 집에서는 나만 채취할 수 있어. 이런 기분을 내고 싶어서 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듣고 참조만 하십시오. 물론 내가 캔 곳을 절대 다른 사람인데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한 곳에 물이 지어 있기 때문에 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의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산삼을 캐러 갈 것이다. 오늘은 능이, 송이, 인지를 명확하게 확정을 짓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곳에 가서는 동남쪽에 가서는 무엇을 채취할 것입니까? 만일에 동남쪽으로 간다면 저는 이런 지역은 지치, 도라지 등을 채취할 것입니다. 이 건너편으로 간다면 산 뒤로 간다면 능이라든지 송이라든지 송이도 이런 송이 송이는 이쪽에서 나겠죠. 이쪽 부분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송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부분을 산삼을 본다든지 그래서 목표를 반드시 정하고 지도를 한번 먼저 보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향버섯 능이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학명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 출처는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시스템 산림청 소속입니다. 버섯 도감에 노루털 버섯과의 향버섯 능이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진은 3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3장이 1998년 9월 16일 촬영 장소 홍천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종류는 버섯 1004건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니까 거기에는 1095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 이것만 보더라도 일치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식정보 시스템이 아니고 똥통정보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영상에 싫어요 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벌써 안티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능이를 다른 이름은 향이라고 합니다. 향이라고도 합니다. 이 향이라는 표현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산림청에 소속 산림청 청장님이 과연 누군가라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산림청에 들어가 보니까 청장님이 김모모 청장님이시더라고요. 학력을 보니까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일본 쩌쿠바 대학교 농학 박사를 김하시고 거기에서 조교수까지 하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본 농대에 대해서 잠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일본에 유명한 농대가 4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4개 대학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북해도에 있는 홋카이도 대학이 있고, 하나는 남쪽에 있는 후쿠오카에 있는 큐슈 농대가 있습니다. 이 2개 대학이 상당히 유명한 대학이고, 또 동경에 있는 도쿄대학, 그 다음에 교토에 있는 교토대학들이 요 4개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농대 대학입니다. 그 이외에筑波대학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에서 농학 박사를 하신 분이 우리 산림청 청장님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 일본식 표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장님에게 간곡히 당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향버섯보다는 능이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된 명칭이 시급하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 오래된 사진들을 최신 사진으로 교체하는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무료로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료로 기부하겠다는 뜻은 저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기부를 하게 되면 자기 기부자 누구 이름이 올라가면 그게 길이 남는 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2020년에는 새로운 버섯도감이 출판이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버섯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